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 흥미로운데요. 한국GM이 자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는데 거의 동시에 미국 본사는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참 상반된 소식이라서요. 이게 그냥 경영 효율화일지 아니면 혹시 정말 철수를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한번 이 복잡한 상황 같이 좀 파헤쳐 보시죠. 네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이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 한국GM 발표 내용이라든지 미국 본사 투자 소식, 또 시장 상황이나 노조 반응, 전문가 분석까지 여러 관점에서 보면 그 배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네. 그럼 우선 한국GM 결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전국에 있는 직영 서비스 센터 9곳 전부하고 또 부평 공장이 안 쓰는 땅 있잖아요. 그걸 매각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 설명은 운영 효율화,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런 건데 글쎄요, 이걸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의문이 딱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미국 본사는 뉴욕주 엔진 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1조 2천억 원 그 정도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1조 2천억이요? 와. 네, 차세대 V8 엔진 그거 생산하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산을 파는데 미국에서는 투자를 확 늘린다. 이 극명한 대비가 이번 철수설에 다시 불을 지핀 핵심 배경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단순히 타이밍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한국GM 사업 구조 자체도 좀 이런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 이거 보통 높은 게 아니죠?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작년에 생산한 거 보면 84.8%, 거의 85%죠. 그 정도 물량이 약 42만 대가 미국 수출 물량이었어요. 85% 가까이 가요? 네. 부평이랑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이런 모델들 대부분이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1, 2% 이 정도에 머물고 작년 내수 판매는 2만 대 수준으로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내수는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했던 25% 수입차 관세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미국 수출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GM으로서는 이건 치명타죠. 네, 이게 철수설이 계속 고개를 드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긴 이런 철수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싶은 게 보내주신 자료에도 GM의 과거 사례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해외 사업장 정리한 적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2010년대 보면 호주, 인도네시아, 유럽 여러 지역에서 철수한 전례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8년에 군산공장 폐쇄했던 아픈 경험 있죠. 군산공장, 네. 그때 정부 지원 받으면서 10년 동안은 국내 사업장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시한 만료가 2027년 말이에요. 이제 한 3년 남짓 남은 거죠. 이 시점도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상황이 이러니까 내부 구성원인 노조는 당연히 반발이 거세겠고요. 네, 그럼요. 노조는 지금 경영 실패 책임을 왜 노동자한테 떠넘기냐. 한국 공장을 그냥 단순 하청기지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아주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이게 정부 지분이 있는 국책은행이잖아요. 네, 사는? 네, 산업은행이랑 정부가 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직영 서비스 센터 매각이라는 게 사실상 내수 시장은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센터를 판다는 게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 신뢰도 떨어지고 또 협력 업체가 한 3천여 곳 된다는데 이 업체들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효율화 조치가 아니라 어쩌면 단계적인 철수 수순일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마침 이게 임금 협상 시기랑 맞물려서 나온 거라서 혹시 노조나 정부를 압박하려는 그냥 협상용 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고용 불안이나 생산 차질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죠. 하지만 뭐 불과 2달 전에는 또 서비스 품질 엄청 강화하겠다 이랬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런 행보랑은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처럼 시장인의 노조의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철수설 당연히 부인하죠. 하지만 사업 구조 조정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와, 정말 여러 이해관계랑 해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겉으로는 효율화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미국 의존도 문제, 또 과거 철수했던 전례들, 곧 다가오는 약속 시한 만료, 그리고 전문가들의 우려까지 철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황들이 꽤 뚜렷해 보입니다. 이게 정말 효율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시작일까요? 그쵸.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전기차. 맞습니다. 특히 그 전지차 전환 속도를 요즘 좀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이런 GM 본사의 더 큰 전략적인 그림 안에서 과연 이 한국 사업장의 역할과 미래가 어떻게 다시 정의되고 있을지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저런 움직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질문을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